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그날 오후 한때 전국을 뒤흔들었던 트로트 스타 영탁은 스튜디오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 꺼진 공간 속 그의 손에는 찢어진 계약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음악 사기. 그 단어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지 일주일째였다. 한때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팬들을 울리고 웃게 만들던 그가 이제는 신뢰를 잃은 가수로 불리고 있었다. 3개월 전 영탁은 한 신곡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는 신의 작곡가와 협업하며 내 음악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야 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그 작곡가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했고 음악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엉망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형 믿으세요. 이번엔 다릅니다. 그 한마디에 영탁은 모든 걸 맡겼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그의 이름으로 팔린 음원이 사기자금 세탁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은 그를 범인과 한 통속으로 몰아갔고 팬들은 등을 돌렸다.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젠 누구도 날 믿지 않겠지. 모든 걸 잃은 그는 결국 이찬원의 집 앞에 섰다. 과거 함께 무대를 나눴던 후배 그리고 경쟁자. 하지만 지금의 영탁에게 이찬원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비오는 저녁 그는 초인종을 누르며 한참을 망설였다. 찬원아 나야, 영탁이야. 문이 열렸을 때 이찬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형,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영탁은 말없이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다시 노래할 기회를 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방울 소리만 들렸다. 시간이 멈춘 듯 그 공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찬원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그를 부축했다. 형 일어나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영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이제 무대에 설 수 없어. 사람들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봐. 찬원아 내 이름으로라도 다시 노래하고 싶다. 그 말에 이찬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단 한 번도 영탁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조용히 차를 내온 이찬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형 음악이 형을 떠난 게 아니에요. 형이 스스로 음악을 놓은 거예요. 그 말은 칼처럼 깊게 박혔다. 찬원아, 나 이제 누가 내 노래를 듣겠니? 제가 듣잖아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영탁의 눈시울을 흔들었다. 다시 일어나요.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진심을 더 오래 기억해요. 이찬원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한 후배가 아닌 한 사람의 음악인으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이찬원은 조용히 영탁을 도왔다. 자신의 작업실 일부를 내어주고 노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했다. 영탁은 매일 새벽까지 마이크 앞에 섰다. 내 목소리 아직 남아있을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그가 첫 소절을 부른 순간 이찬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절망 끝에서 피어난 진심이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한 곡을 완성했다. 제목은 다시 시작? 가사는 단순했다. 무너져도 다시 부를 수 있다. 모든 잘못은 지나가고 진심은 남는다. 이 노래는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런 문장들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누가 뭐래도 음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 후 영탁은 방송 복귀를 거절했다. 대신 전국의 소규모 무대 작은 마을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뿐이야. 그게 내 사죄야. 사람들은 처음엔 조용히 그를 바라봤지만 점점 박수를 보냈다. 무너진 남자가 다시 노래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했다. 몇 달 후 이찬원은 영탁을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했다. 관객들이 웅성거릴 때 그는 마이크를 잡고 웃었다. 오늘 이 무대는 제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제게 음악의 의미를 다시 알려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영탁.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영탁. 조명이 그를 비추자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말 한 곡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첫 소절. 내가 잘못했지만 음악은 내 죄가 아니었어. 사람들은 울었다. 이찬원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의 마지막 조명이 꺼지던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영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하지만 그 속엔 1년치 눈물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이찬호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손뼉을 쳤다. 그의 눈가에도 반짝이는 무언가가 맺혀 있었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인터넷은 또다시 들끓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롱이 아닌 찬사였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있었다. 음악으로 속죄한 남자, 그 이름 영탁. 무릎 꿇은 가수가 다시 일어섰다. 수많은 기사와 방송이 그의 이름을 언급했고 사람들은 잊었던 이름을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영탁은 그 모든 기사에도 입을 닫았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난 아직 용서받은 게 아니야. 다만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것뿐이야. 며칠 후 이찬호는 소속사 미팅에서 한 가지 결정을 발표했다. 영탁 형과 듀엣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다. 이찬원 씨,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분 이름이 아직 논란 중이에요.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논란은 시간이 지우겠죠? 하지만 사람은 지금 손을 잡아줘야 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구도 더는 반대하지 못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오후 이찬호는 녹음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이미 영탁이 있었다.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악보를 들고 있었다. 형 준비됐어요. 이제야 준비된 것 같아. 녹음 버튼이 눌리는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떨렸다. 그들의 목소리가 섞여 하나의 선율이 만들어졌다. 가사는 단순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곡보다 강렬했다. 무너져도 다시 부를 수 있다. 잃어버린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울었다. 며칠 후 공개된 그 곡의 제목은 싱어였다. 노래는 발매와 동시에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곡을 듣고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의 수였다. 이 노래를 듣고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 가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의 힘이죠. 그들은 상처로 노래했고 사람들은 그 노래로 치유받았다. 그 순간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용서의 언어가 되었다. 몇 주 뒤 한 음악 방송의 특별 무대 두 사람의 이름이 올랐다. 이찬원 x 영탁 첫 라이브 무대.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탁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자 일부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이찬원이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 무대는 단 한 사람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탁 형이에요.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음악은 나를 안아줬다. 그 한 소절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맨마저 손을 떨며 촬영을 이어갔다. 공연 다음 날 인터넷은 또다시 폭발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이찬원 진짜 음악인이었다. 두 사람의 무대는 예술 그 자체였다. 심지어 일부 방송에서는 음악 사기 사건을 넘은 진짜 음악의 복귀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이찬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형 이젠 됐어요. 사람들은 형을 다시 듣고 있어요. 영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찬호나 고맙다. 너한테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소규모 공연을 열었다. 작은 카페의 무대, 100명 남짓한 관객. 영탁은 피아노 앞에 앉아 말했다. 이 노래는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아노가 울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구절을 불렀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다시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관객석에서 이찬원이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형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이에요. 며칠 후 영탁은 팬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음악으로 그들을 기억할 겁니다. 무너졌던 날보다 다시 부른 오늘이 더 감사하니까요.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가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